자, 이 다세대 주택 투자를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지 오늘은 정창회 대표와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대표님 전해주실까요? 서울 도심 지역 재개발이 워낙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런 지역에 먼저 선점을 해서 나중에 좀 시세 차익을 좀 거두려는 이런 투자자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서울의 지금 아파트 가격이 너무 높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20, 30대들의 입장에서는 서울에 내 집 마련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일반 직장인들이 월급 받아서 서울에 아파트 사기는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제 20, 30대 분들 같은 경우가 자, 그러면 나는 돈은 없으니까 좀 시드머니가 작더라도 시간을 투자를 하자.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에 시간을 투자를 해서 나중에 10년 뒤에 내가 새 아파트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적으로 해서 지금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중에서도 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빌라잖아요. 한금화를 나올 수 있는 시세 차익을 크게 거둘 수 있는 투자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빌라 시장을 보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세 사기 여파가 상당히 컸죠. 그래서 빌라 시장 상당히 어떻게 보면 한 2년 동안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세 사기 여파 때문에 공시가격 126% 룰, 공시가격 126%의 전세 가격을 맞추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세가라는 건 서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가격인데 전세 가격이 지금 부득이하게 지금 통제를 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전세 가격이 통제를 당한다? 우리가 전세가나 매매가는 서로 간에 상관지수가 상당히 깊잖아요. 우리가 전세 가격이 불안해지면 전세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매매 시장도 오르는 거잖아요. 왜? 전세 가격이라는 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현재 사용하는 사용 가치입니다. 근데 매매 가격이라는 거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미래 가치죠.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지금의 현재 가치를 보는 게 아니라 미래 가치를 보고 물건을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매매가라는 거는 미래 가치에 대한 가격이고 그다음에 전세가라는 거는 현재 가치에 대한 가격인데 현재 가치에 대한 가격이 올라간다. 미래 가치에 대한 가격도 같이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전세 가격이 통제를 당한다. 그러니까 매매가도 지금 오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 시장이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치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올 초부터 계속 빌라 시장 바닥이에요 여러 번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자, 이런 이제 빌라 시장이 최근에 보면 아파트 급등 풍선주가 빌라 실거래가 지수 4년 만에 최고. 그 다음에 빌라도 사자. 빌라도 오른다. 4년 만에 최대 실거래가. 지난달 7월 서울 빌라 거래량은 12,700여 건으로 21년 5월 달에 비해서 13,000건 이후 가장 많았다. 그 다음에 서울 연립 다세대마저 오르고 한 달 거래액만 1조가 넘는다. 상당히 많이 올랐죠. 자, 이렇게 빌라 시장이 지금 근데 반등을 한 이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반등한 이유가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보면 서울에 지금 총 가구 수가요. 410만 가구입니다. 410만 가구인데요. 아파트는 약 얼마 되냐? 177만 가구입니다. 주거용 부동산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선호도가 높은 게 아파트잖아요. 가장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은 43%밖에 안 돼요. 자, 그러면 나머지 57%는 지금 어디에 거주하고 있어요?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서울 같은 경우는 비아파트 수요가 아파트 수요보다 훨씬 더 많은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다가 여기는 제가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서울에 지금 재개발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죠. 그런데 점점 재개발이 활성화되면 자, 우리가 재개발 지역 보면 어떻게 돼요? 저층 그 주거단지 연립이라든가 빌라라든가 아니면 다가구라든가 단독이라든가 허물어지고 아파트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자, 우리가 재개발을 하면 아파트가 올라가니까 주택량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많이 아세요. 자, 그런 천만의 말씀이에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요, 재건축은 약간 틀린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재개발을 하면 할수록 주택의 총량이 줄어듭니다. 왜 줄어드냐면요, 재개발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소유권자한테만 아파트 주는 거잖아요. 소유권자한테만. 자, 그러면 우리가 재개발 지역에는 다가구 주택이 많아요. 지금 6가구, 10가구 살고 있는데 주인 소유는 한 명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다가구 주택 비율이 높다 보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재개발을 하면 가구 수가 줄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지어지긴 하는데 가구 수가 줄어들어요. 가구 수가. 그래서 예를 들어드리면 한남루타운 제가 예를 많이 들어드리는데 지금 이제 한남 3구역 같은 경우가 지금 총 세대 수가 5,800세대가 들어옵니다. 아파트. 여기에 거의 이주는 끝났습니다. 이주 가구는 8,300가구였어요. 8,300가구. 주택이 줄어들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재개발은 뭐냐? 주택은 줄어들어요. 주택의 양은 줄어들고 주택의 질만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에 여기저기 지금 다 재개발, 지금 어차피 아파트 공급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사실은 노후 주택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점점 비아파트마저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 서울에는 비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보다 월등히 높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아파트 가격 크게 뛰었잖아요. 그죠? 아파트 가격 크게 뛰면은, 자, 아파트 못 사죠. 그러면 아파트에 대한 대체재 가격이 오르는 거죠. 예, 좀 스페셜리하게 빌라 같은 경우 지금 실수요자들이 많이 지금 유입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지금 빌라 시장에 실수요자들이 지금 유입이 되고 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빌라 시장에 이렇게 실수요자들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 공급은 안 돼요. 왜? 비아파트 한번 볼게요. 비아파트 부분 2024년 7월까지 해서 준공실정은 4,028가구밖에 안 됩니다. 서울 기준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58.4% 급감. 인허가 실정은 1,750가구 동기 대비해서. 근데 전년 대비하면 42.2% 급감. 자, 인허가도 급감했고 준공도 급감했죠. 왜 그러냐? 토지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뛰었어요. 그러니까 원가가 뛰었다니까 비아파트를 공급하려면 토지 플러스 건축비가 들어가잖아요. 자, 그런데 토지 가격은 어마어마하게 뛰고 건축비는 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예, 건축비는 뭐 그치 뭐 이제 건축비 폭탄이죠. 그러니까 지금 원가 부담이 높아지니까 공급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은 아예 안 돼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올 초부터 바닥이다. 그래서 입지 좋은데 강남권이나 핵심 지역들은 그냥 개발 압력 없어도 빌라 시장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근데 지금 시장이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이 빌라 시장에 실수요자의 유입이 지금 이제 시작이 되고 있고요. 자, 그다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투자자 시장 쪽입니다. 지금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왜 투자자가 들어오냐? 자, 우리가 올해 나온 120 대책이라는가 88 대책을 보면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활성화 대책이 나왔죠. 얘 이유는 뭐냐면 이런 거죠. 비아파트를 너무 천대를 하니까 특히나 이제 빌라 시장 같은 경우가 좀 이제 빌라 뭐 포비아 이런 현상이 너무 이제 두드러지게 나오다 보니까 아파트 시장으로 수요자들이 다 쏠려버린 거예요. 이러면은 아파트 가격만 더 불안해질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아파트만 보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비아파트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서 아파트 수요로 쏠린 수요를 비아파트 시장으로 분산을 시켜주기 위해서 120 대책이나 88 대책에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투자자들이 지금 매입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120 대책이나 88 대책에 보면 비아파트 같은 경우는 신축이고 소형 주택이고 매가로는 6억 이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취득세 판정할 때 주택수 제외시켜버린다. 그 다음에 종부세 판정할 때도 가구수에는 빼버린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6년 단기 임대주택 부활시킬 거고요. 예,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 특례도 적용하겠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아파트 청약 시에 너 빌라 갖고 있더라도 무주택 인정해 줄게. 예전에는 무주택 인정 조건이 뭐였냐면 수도권 지역은 빌라는 공시가격 1억 6천이었어요. 그런데 5억으로 상향시켜 주겠다. 다음 달에 이제 주택 공급 규칙이 이제 개선이 됩니다. 예, 그러면은 자, 내가 빌라 갖고 있어도 아파트 청약할 때 뭐예요? 무주택 인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 내가 이런 개발 압력 높은 지역에 빌라 투자하더라도 공시가격 5억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해놓고 나는 아파트 청약도 계속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투트랙으로 가는 거죠. 왜? 나는 빌라에서도 무주택 인정이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서 투자자들이 이제 지금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투자자들은 아까 이제 실거주자들은 내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지역 주변으로 물건을 찾지만 투자자들은 어떤 거냐? 상대적으로 투자 가치가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투자 가치가 있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에요? 지금 서울 도심에서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 즉 개발 압력이 있는 지역을 찾는다라는 거죠. 이래서 지금 이제 빌라 시장이 지금 반전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한 7분 정도 제가 얘기했는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2분이 중요합니다. 항상 제 강의는 마지막 2분이 중요해요. 자, 가겠습니다. 2분. 자, 보시면 한금알 낳는 빌라 투자법 간단하게 3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노후도 높은 지역 무조건 공략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모아타운이 나온 배경이 어떤 거냐면 서울에 큰 땅이 없어서 소규모 재개발을 하려고 나온 거고 노후도 요건도 20년 57%를 완화됐어요. 왜? 노후도 높은 지역이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재개발 노후도 요건은 원래 30년 67%였습니다. 원래. 그런데 서울의 재개발을 통해서 아파트 공급을 하다 보니까 이런 지역들 30년 67% 된 지역들이 다 개발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노후도 높은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30년 60%로 완화된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노후도 높은 지역을 무조건 찾으셔야 돼요. 노후도가 70% 넘어간다? 예, 그냥 낚싯대 들이고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개발 압력 높은 지역을 공략을 하셔야 되고. 자, 두 번째, 비교해서 투자하면 돼요. 아까 제가
방송상에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비교해서 투자하면 되거든요. 자, 어떻게 비교하시는 거냐면 현 서울의 정비 방식은요. 주민 제한 방식이에요. 뭐냐? 사업 상황과 관계없습니다. 어떤 A하고 B라는 지역이 있으면 사실은 얘가 더 입지가 좋아. 그런데 얘네 주민들이 먼저 움직였어. 자, 먼저 움직이면 얘네들은 얘기 나오는 순간 가격이 오른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투자하면 안 돼요. 얘가 되면 얘도 되는 거예요. 얘를 싸게 선점하셔야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서울의 정비 방식은 주민 제한 방식이기 때문에 이 주민 제한 방식은 사업성과 상관없어요. 주민들이 먼저 제한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주민들이 먼저 제안했던 얘기가 나오는 지역들은 가격이 올라가죠. 그럼 그 옆에 더 입지가 좋거나 입지가 비슷하면 이 지역을 내가 먼저 선점을 해야죠. 이거 되게 쉬운 겁니다. 그냥 비교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비교만 하시면. 그다음에 세 번째, 입지를 보고 투자해라. 내가 재개발 재건축에 투자하는 거는 우리가 입지에 따라서 프리미엄이 틀려집니다. 왜 틀려지냐면 사업비는 동일한데 입지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이 틀리잖아요. 서울을 예를 들면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이 13에서 15억이에요. 근데 같은 뉴타운인데 저기 상계동에 가 있으면 1, 2억밖에 안 갑니다. 왜? 사업비는 똑같은데 나중에 내가 받는 아파트의 가치가 틀린 거잖아요. 최근에 이게 더 중요해졌습니다. 왜? 공사비에 대한 부담이 증가를 하니까 추가 분담금에 대한 또 부담이 늘어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비선호 지역 같은 경우는 사업 진행이 되더라도 먹을 게 적다라는 거죠. 먹을 게 많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 분양가 높은데 일반 분양가 높으면 일반 분양 수입도 크니까 되려 추가 분담금은 줄어들겠죠. 즉 아파트의 가치가 높은 지역에 미리 선점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한금만 낳는 빌라 투자법 세 가지를 보면 첫 번째 노후도 높은데 그냥 낚싯대 들이우시면 돼요. 두 번째 비교하시면 됩니다. 비교해서 내가 한 1년만 먼저 선점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입지 좋은 데 가셔야죠. 그래야지 내가 차익이 크겠죠. 예,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후도 따져보고 비교 잘 해보고 입지 잘 선정하고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일러주셨지만 또 그래도 그렇게 잘 찾고 나면 이게 내가 잘 찾은 건지 검증받고 싶어지죠. 여러분께서도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서 어떤 고민이라도 괜찮습니다. 정창회 대표의 상담 필요하시다면 바로 연락 주세요.